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듣는 사람의 가슴과 머릿속으로 들어가 마법을 일으키라는 책, 말의 힘입니다. 작가는 노만 브라운이 되겠습니다. 초보자를 실력자로 만드는 12가지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타자르 크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극소수 사람들처럼 기발하게 하고 말은 대부분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공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토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2시간짜리 강의는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56명의 고객 서비스 담당 기술자들은 밝은 얼굴로 박수를 쳤고 몇몇은 그를 에워싸고 질문을 했습니다. 몇몇은 현장에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오토의 말이 맞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많은 일들이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강의를 요청했던 회사 측 사람은 오토를 따로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는 일정을 미리 정해 놓도록 합시다. 내년부터 3단계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정규 강좌로 만들 것입니다. 오토는 커뮤니케이션 강사입니다. 3달 전 어느 중소기업의 부서장이 연락을 해서 기술자들이 모이는 회의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강의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주제가 정식으로 받아들여지면은 그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일은 오토가 바라던 대로 잘 풀려 나갔습니다. 성공은 계획대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강의는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을까요? 즉흥적인 무대에서 생겨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서도 준비가 성공의 반입니다. 고대로부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매달려 왔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하나? 어떻게 해야 듣는 이들의 호응을 얻을까? 듣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의를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하나? 끝까지 듣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감동시켜야 하나? 이런 질문으로부터 5단계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주제 설정. 테마를 파악하기. 조언의 말, 법정의 말, 축제의 말 중 하나를 정하기. 주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논거와 자료 찾아내기. 자료를 순서 있게 정돈하기.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계기, 말하는 사람의 의도, 테마, 듣는 사람의 성향에 맞게 자료를 분류하기. 도입, 내용 설명, 증명, 결말 등 내부분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방법이 도움이 된다. 상황에 적합한 문체 정하기. 말하는 내용을 언어와 문체로 작성하기. 체면 화법을 통해 알게 된 책은 지식도 활용한다. 기억하기. 기억의 기술을 통해 내용을 기억 속에 담기. 연기하기. 발표, 얼굴 표정, 몸짓, 행동 등 사용해 말하기. 이 전통적인 방법은 수천 년에 걸쳐 계속 수정 보완되고 다듬어졌습니다. 다음에 전 세계 실력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최근 기법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메시지, 테마, 진술, 감정에 호소하는 논거, 사실에 근거한 논거 등을 이용해 12단계를 거치며 섬세한 초언을 차근차근 짤 수 있게 해줍니다. 성공은 바로 이 천에서 생겨납니다. 앞으로 오토의 사례를 살펴보며 그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행사의 테마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틀을 지키기.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은 큰 틀에 어울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제가 정식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이 행사가 무엇 때문에 열리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신제품 수입, 이사회 회의, 프로젝트 시작을 위한 동기부여, 혹은 프레젠테이션인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축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행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연례 회의라면 슬로건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고 행사의 전체적인 틀에 맞춰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토의 경우 초대된 행사는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술자들이 연례 회의였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목표와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목표, 성공의 비결. 최고의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자세히 살펴보려는 지금, 먼저 자신의 목표를 생각해 보아야만 하지만 듣는 사람과 주최 측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고 목표를 이뤘다고 확인할 것인가? 목표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성공을 하면 듣는 사람은 무엇을 얻는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얻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가? 나에게 강의와 발표를 부탁한 측은 무엇을 성취하고 싶어 하는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말이 변하여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말을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머릿속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살펴보십시오. 말이 다 끝나갈 때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었는가? 당신의 목표를 간단, 명료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이 문장은 강의가 끝날 때까지 당신을 이끌어줄 문장이며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지침입니다. 목표 문장은 말하는 방향을 생생하게 나타내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비네르 엘켈룬트는 목표라는 것은 과정 전체를 둘둘 말아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 후 말아 놓은 목표를 펼치십시오. 이때 5가지 간단한 규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표현을 썼는가? 어떤 부장이 자신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비서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직접 사무용품을 주문하는 과정을 알려주고 싶다. 그는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는 설명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빼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을 맺으며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친절한 비서와 얘기를 나눈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 내가 주문 과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비서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걸 도와줄 수 있지. 이것은 분명 그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봅시다. 난 앞으로 직원들이 자기가 쓸 사무용품은 자기 스스로 주문하길 바란다. 이제 앞의 목표에서 빠졌던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말을 한다면 주문 과정을 알려주는 정보 외에도 첫째, 비서에게 추가로 생긴 시간은 상사를 지원하는 데 쓰도록 한다는 것. 둘째, 스스로 주문하도록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는 것 등 2가지 내용을 더 얘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현실적인가요? 술책을 쓰지 마십시오. 가능한 많이 요구해서 보통보다 약간 더 받는 것은 오래된 게임입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 당신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많이 요구한다면 결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좌절을 불러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기 바랍니다. 베르너 미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서 한 번이라도 눈을 떼면 그 순간 우연과 한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팀 직원들이 서로 잘 협력했으면 좋겠다. 훗날 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아닌지 누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인가. 직원들이 일을 마친 뒤 일주일에 3번씩 맥주를 마시러 간다면 목표가 달성된 게 아닐까요? 매일 서로 빈틈없이 모든 세부상을 알려준다면 목표가 달성된 것일까요?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해도 목표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원하게 될까? 안다는 것은 사실과 정보로부터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한다는 것은 이론적 능력과 실무 능력을 앞으로 매일 일상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엄밀한 대답을 찾으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네 번째, 감동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목표를 성취했다고 생각하면 감동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십시오. 주어진 틀 속에서 나의 관심사를 실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성공을 거두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사람 앞에 나서서 말을 할 기회가 너무 기다려질 때까지 계속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항상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즉,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결과는 아주 큽니다. 다섯 번째, 모두에게 유익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목표와 강의를 부탁한 주최 측의 목표가 당신의 목표와 맞는가요? 그렇지 않다면 목표가 서로 맞을 때까지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오토 개인의 목표, 참가자들을 감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능력을 확신시켜주는 것, 아주 매력적인 조건으로 그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테마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가? 이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향은 어떤가? 앞으로 모든 것은 바로 이들에게 맞아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변명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준비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오토는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5살에서 55살 사이의 서비스 기술자 56명, 최근 몇 년간 큰 변동 사항이 없이 근무했다. 연례 해외에서 외부 인사의 강연을 듣는데 익숙하다. 참가는 의무가 아니지만 사장이 원하는 일이다. 근거로 제시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근거로 제시할 자료는 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논리적 기계를 도출하는 사실 논거에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전문가 인용, 참고 자료, 통계, 연구 결과, 시연하는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효과를 주는 감정 논거에 사용되는 자료는 사례, 최근 뉴스, 비유, 이야기, 유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능한 많이 모으십시오. 필요할 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를 잘 갖추면 갖출수록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발표할 테마에 대한 자료는 실제로 말하는 내용보다 훨씬 많아야 합니다. A4용지 대 우표 크기의 비율이 되어야 제대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말하는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토는 자신의 자료 보관소에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감정 논거와 사실 논거의 자료를 찾아냅니다. 확신을 주기 위해 과학, 경제, 정치적 사실을 뽑아내고 감동을 주기 위해 재밌는 일화를 뽑아내며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연습과 실험을 준비합니다. 다음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소질. 이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전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메시지를 고수하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것, 말하고 제시하고 보여주고 중단하고 인용하고 암시하고 강조하고 증명하고 확인하고 소설하고 예견하는 것 모두는 오직 단 하나의 목적에 사용됩니다. 바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토는 몇 번 생각하고 표현을 바꾼 끝에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커뮤니케이션 소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제목을 찾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함축성 있는 제목을 만들어 내십시오. 간명하고 핵심에 가까운 제목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의 호기심을 끌고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제목 말입니다. 메시지 자체를 제목으로 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목은 또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약간 도발적인 것은 좋습니다.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9장에 있는 화법의 영향을 참고로 하십시오. 제목으로 좋은 예를 몇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마케팅은 돈을 잘 돌아가게 합니다. 작은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큰 것이 더 좋습니다. 오토는 얼마간 고민 끝에 정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논제와 진술을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논제는 하나에서 3개까지. 블록하우스 백과사전에 따르면 논제는 진술에서 본적인 것을 요약하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논제는 말하는 길이에 따라 하나에서 3개까지 고릅니다. 말하는 시간이 30분 이하로 짧다면 논제를 하나만 갖고 진행하십시오. 이때는 메시지가 곧 논제가 됩니다. 시간이 이보다 길다면 메시지에서 논제를 3개까지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긴 강연이나 발표라도 최대 3개의 논제에 만족하십시오. 논제를 그 이상으로 늘리면 강연이나 발표가 지지부진해집니다. 논제는 메시지를 보강해줍니다. 강연의 나머지는 논제를 입증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모의 전투 대형. 논제를 호모의 전투 대형에서 따라 배열합니다. 다음에 말한 진술이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인들은 강하고 용감한 부대를 앞세웠습니다. 적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적의 진지를 돌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뒤에 경험 적은 군인들을 내보내 적을 지치게 하고 마지막으로 지친 적을 최종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엘리트 군단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기술에 적용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B, C, A. 여기서 A는 가장 강한 요소입니다. C는 가장 약한 요소입니다. 논제를 3개 이상 열고 해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한다면 이렇게 배열하십시오. B, E, D, C, A. 먼저 첫 번째 요소로 관심을 유발하시고 시작을 멋지게 만들어줄 정도로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덜 강한 요소가 나오고 마지막에 가장 강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가장 강한 요소를 맨 뒤에 보내면 긴 여우를 남기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오토의 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제 첫 번째, 성공은 능력 곱하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논제 두 번째, 우리가 자신과 어떻게 대화하는가에 따라 행복이 결정됩니다. 논제 3, 극적인 상관관계가 배우자 및 자녀와의 맺는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진술, 뒷받침하는 진술. 각 논제에 대해서 다시 3개 내지 5개의 진술을 만드십시오. 각각의 의도에 따라
예증하고 상세히 설명하거나 분명하게 만들고 선동하고 감동시키고 즐겁게 만들고 놀라게 혹은 당황하게 만듭니다. 오토의 세 번째 논제에 속하는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제 세 번째, 극적인 삼각관계가 배우자 및 자녀와 맺는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진술 하나, 극적인 삼각관계는 우리가 겪는 갈등의 기본 구조다. 진술 둘, 극적인 삼각관계는 둘 사이에서도 흔히 일어난다. 진술 3,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근거로 제시할 자료들을 체계화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류하고 나누기. 이제 모아놓은 자료를 진술에 배정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자료는 사실 논거와 감정 논거로 변합니다. 진술에 따라서 논거를 분류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괄 모형, 부적격인 테마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논거 1, 2, 3, 그리고 진술. 두 번째, 해설 모형은 긍정적인 테마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먼저 진술을 하고 논거 1, 2, 3을 만듭니다. 세 번째, 정보 모형, 진술을 명확하고 인상 깊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진술을 하고 논거 1, 2, 3을 나열하고 그 다음 다시 또 진술을 펼칩니다. 여기서 논거를 몇 개 사용할 것인지, 사실 논거를 사용할 것인지, 감정 논거를 사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말하는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오토는 진술에 따라서 자료를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료는 진술을 위한 논거가 됩니다. 첫 번째 진술의 경우 다음과 같이 됩니다. 논제 세 번째, 극적인 삼각관계는 배우자 및 자녀와 맺는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진술 1. 극적인 삼각관계는 우리가 겪는 갈등의 기본 구조다. 사실 논거, 극적인 삼각관계를 고하는 전문가 슈테판 카프만의 말을 인용한다. 사실 논거, 3명의 지원자를 골라 극적 삼각관계의 역학을 실제로 보여준다. 감정 논거, 자신의 트레이닝 해준 가족 중 바로 이런 관계의 전형을 보여줬던 가족을 골라 사례를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끝을 계획하십시오.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끝을 계획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정되어 있는 방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해줍니다. 끝은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끝을 어떻게 맺는지에 몇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끝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실행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되풀이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여기서 들을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논제에 연결시키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한 인용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주최 측과 천중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작별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호소를 해야 됩니다. 오토의 끝맺는 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커뮤니케이션 소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극적인 삼각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다음 기회에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가족들이 모일 때는 여러분이 일어서서 한두 마디 말로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번에 까다로운 손님이 찾아오면 마음속으로 나는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고 유머를 이끌어내 밝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십시오. 다음번에 보고서를 쓸 때는 아주 좋은 성과, 아주 창의적인 생각,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보고서를 나 자신에 대한 광고지로 만들어 보십시오. 칼 클락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된다. 나 자신의 말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씨, 기사의 직원들을 만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회합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당장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소원을 이뤘다면 그때는 그만둬도 좋습니다. 시작을 계획한다. 멋지게 시작하라. 시작은 앞으로 열심히 들을 것인지 아닌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부터 열심히 듣도록 의욕을 자극하십시오.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힘은 고요함에서 생깁니다. 그때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스트레스 수치만 올라갑니다. 시작할 때 최고의 컨디션에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발표 장소에 도착하는 순간 이미 발표는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주목을 받고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듣는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개. 어디서든지 가능하면 제3자가 당신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소개가 시작되면 박력 있게 그러나 다급하지 않게 일어납니다. 소개를 하는 동안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누가 다정하게 미소로 화답하는지 보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눈맞춤을 하고 이들을 당신의 분위기 저장고로 활용하십시오. 처음에는 이 사람들과 눈맞춤을 하고 거기서부터 눈맞춤을 확장해 나가십시오. 세 번째, 등단. 첫 순간이 주는 이점을 이용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이용하십시오. 이런 말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뭐뭐 하게 돼서 기쁩니다. 뭐뭐해서 반갑습니다. 뭐뭐 해주신다면. 뭐뭐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말을 들으면 따분한 강연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 하는 말은 맨 끝에 하는 말과 더불어 기억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활기 넘치게 하는 요소, 감정에 호소하는 논거, 혹은 사실에 근거한 논거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활기 넘치게 하는 요소,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의 참여도를 높여줍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나 그림을 보여주거나 가지고 온 물건을 보여줍니다.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혹은 의도적으로 틀린 말을 하고 바로 틀린 곳을 수정합니다. 혹은 노래나 연주를 한 곡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태어난 날, 직장에서의 소속, 가족 상황 같은 기준에 따라 소그룹을 만듭니다. 사실 논고. 처음부터 말하는 당신의 신뢰성을 쌓아줍니다. 전문가, 인용문, 참고자료, 통계, 연구결과, 시연 같은 것들입니다. 감정 논거는 곧장 듣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합니다. 사례들, 최근 뉴스, 비유, 이야기, 유머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것이든 내용이 깔끔하고 새롭고 놀랍고 자극적이어야 합니다. 말의 속도는 빠른 것보다 듣는 사람이 당신과 유대를 이루고 당신의 발음과 분위기에 익숙해지도록 오히려 좀 느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한 뒤 차츰 빨라지고 가끔 템포의 변화를 주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인사와 자기소개. 듣는 사람들에게 공손하면서도 짧고 간단하게 인사를 합니다. 긴장을 잊지 말고 계속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3자가 소개해주는 것이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기소개를 해야 합니다. 자기소개도 짧게 합니다. 앞으로 말할 내용이 말하는 사람의 양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신의 양력은 차후에 필요하면 에피소드식으로 추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 환경. 아직도 긴장감이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말할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소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변 환경을 바꾸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듣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당겨 오거나 뒤로 물러나게 하고, 조명을 밝거나 어둡게 바꾸고, 자세를 편하게 바꾸도록 하고, 자료를 나눠주는 것 등입니다.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을 제대로 정돈해 놓으면 그 다음에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6번째, 테마와 사전 지식. 주변 환경을 정돈한 후 듣는 이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테마. 메시지를 아주 짧고 명료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선동적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 내용의 구성에 대한 간략한 소개, 조직적인 측면, 예상 시간, 휴식 시간, 질문 처리 방법 등, 잘 들으면 좋은 이유 등 동기를 주는 말,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말, 청중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7번째, 화제 바꾸기입니다. 이제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첫 번째 논제로 넘어갑니다. 오토이 시작하는 말. 오토는 모임 장소인 호텔에 하루 일찍 갑니다. 그래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원기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현장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강연을 부탁한 후보 씨의 소개를 받습니다. 들어가는 말로는 어린 물고기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어린 물고기가 큰 물고기에게 바다 한가운데 큰 바다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큰 물고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를 감싸고 있는 물, 숨을 쉬게 해주고 먹이를 주고 떠나다니게 해주는 물이 바로 바다라네. 어린 물고기는 고맙다고 대답하고 머리를 갸웃거리며 길을 떠났습니다. 참 이상한 늙은이로구만. 그가 한 말이 무슨 뜻이지? 우리는 물이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 친숙하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만족하고 기분 좋고 건강한 것은 다 물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가까이 당겨 앉으시고 자세를 편안히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것만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 왔을 때보다 좋은 기분으로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앉으십시오. 저도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오토는 의자를 움직이면서 웃도리를 벗습니다. 참가자들도 따라합니다. 다들 다시 조용해지자, 자, 그럼 다시 한번 같이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참가자들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정보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2시간에 걸쳐 이것이 우리 커뮤니케이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는 끝나는 시간, 휴식 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알려주고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루 동안 모임을 가졌고 앞으로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지금같이 중간에 끼어있는 강의에 오는 사람들은 보통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재수들입니다. 참가들 사이에 웃음과 중얼거림.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외죠. 다시 웃음과 중얼거림. 두 번째 그룹은 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웃음과 중얼거림. 여기 사람들은 잠잠해서 자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연습을 합니다. 다시 웃음과 중얼거림.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사람은 어디 사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정보를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인 세 번째 분들 모두에게 저는 약속합니다. 우리가 모두 여기서 이 2시간 동안 열심히 몰두한다면 자신을 더 멋지게 보이게 하고 스트레스를 더 쉽게 처리하고 개인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생기는 갈등 또한 더 쉽게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가능하면 소중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아주 재미있어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서로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합시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테마에 대해 놀라운 논제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오토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오토는 메시지 문장을 따라
잃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전체의 윤곽을 정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윤곽을 정해야 합니다. 윤곽은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발표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윤곽은 간단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방법은 작은 카드에 논제, 진술, 논고를 적어서 순서에 맞게 정돈해 놓은 것입니다. 포스트잇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모든 요소를 포스트잇에 적고 나중에 순서에 따라 정돈을 합니다. 마인드맵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능한 방법을 모두 시도해 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쉽게 전체를 볼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자료가 생겼을 때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적인 시각에서 보면서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논거와 감정 논거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는가? 듣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듣는 것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번갈아가며 하도록 만들었는가? 듣는 사람이 집중해서 듣는 시간과 마음 편하게 듣는 시간을 번갈아가며 갖도록 만들었는가? 듣는 사람이 어떤 시점에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되어 있는가? 어떤 시점에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얼마나 요구할 것인가? 휴식 시간을 어떻게 배결할 것인가? 소요시간. 긴 강연이라면 각 부분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미리 계획하십시오. 특히 초보일 때는 필요한 시간을 과소평가합니다. 얘기는 다 안 끝났는데 시간이 다 되어버렸다면 아쉬운 일입니다. 적절한 시간 비율은 시간의 15%를 도입부에, 75%를 본론에, 10%를 종교부에 배치합니다. 기억술. 다 정해졌으면 윤곽을 토대로 연습을 합니다. 윤곽에 중요한 내용이 모두 들어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양념. 마지막 단계는 가다듬기입니다. 이를 많이 터득하면 터득할수록 실력자에서 언어의 마술사로 도약합니다. 윤곽을 꼼꼼하게 살펴서 섬세하게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이 책의 나머지는 바로 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나의 말을 더 신빙성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논거가 더 설득력 있게 될까?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의 감정에 더 강하게 호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이 더 윤이 날까?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체면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대에 등장할 기회를 높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특별한 계기에 보이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확실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긴 내용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